안녕하세요. 유면탐험의 모리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욕구를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정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까지 가는데 거치는 세 단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1단계입니다. 정서적 노예 상태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이 있다고 여깁니다. 남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항상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런 느낌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깊이 사귀는 것이 정말 두려워요. 상대가 괴로워하거나 무언가를 원한다고 생각되면 심한 압박을 느껴요.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질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이런 반응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서로 공감하며 즐거운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 관계는 생동감이 넘치고 자연스러우며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진지해지면 서로 상대의 느낌에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관계가 나빠질 때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비난하기 쉽습니다. 내 파트너는 원하는 게 많고 또 너무 의존적이라서 우리 관계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그리고 상황은 더욱더 나빠집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얄미운 단계입니다.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의 느낌에 더 이상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을 지고 나를 희생하면서 남의 기분을 맞춰주며 살 때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 그동안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으며 내면의 소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얄미운 말을 할 수 있으면 정서적 노예 상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책임있게 행동하는 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야. 난 당신의 느낌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 우리는 정서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도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는 욕구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딱딱하고 고집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적 해방 단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또는 수치심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연민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도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의 느낌에는 책임지지 않지만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욕구를 결코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정서적 해방이란 상대의 욕구도 똑같이 존중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MVC는 사람들이 이런 차원에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정서적 노예 상태에서 정서적 해방 상태까지를 다뤘는데 어떠셨나요? 각 상태가 나의 삶에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나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정서적 자유를 위해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는지 인식한다면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의 욕구를 인식하는 연습 문제를 통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의 번호를 골라보시겠어요? 1번 중요한 회사 서류들을 회의실에 그대로 두고 나가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2번 나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모욕적으로 들려서 정말 화가 나요. 3번 네가 늦게 와서 짜증이 나. 4번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섭섭하네요. 5번 네가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아서 정말 실망스러워. 6번 지금쯤 작업이 많이 진행됐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에요. 7번 때때로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아요. 8번 네가 그 상을 타서 정말 기뻐. 9번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요. 10번 아이들이 오기 전에 집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저를 집까지 태워주신다니 고마워요. 마셜은 2번, 3번, 6번, 10번이 자신의 느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다른 문장은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1번 자신의 욕구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자신의 느낌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상대방의 행동에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본다면 회사 서류들을 회의실 바닥에 그대로 놓고 가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서류는 모두 이용하기 쉽고 안전하게 보관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3번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앞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실망스러워 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5번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나는 너의 말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가 약속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실망스러워 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7번.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나는 비판받기보다는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아파요. 바꿔볼 수 있습니다. 8번.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네가 그 일에 들인 노력이 인정받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 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9번.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을 바꿔본다면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무섭고 겁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이 편안하고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MBC의 세 번째 요소인 느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욕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우리는 욕구를 인식하고 나의 느낌에 책임을 지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욕구와 수단을 종종 헷갈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는 연습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우리가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느낌과 욕구를 연결하여 표현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감으로 반응하기 더욱 쉽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욕구 관점으로 표현하면 그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소중하게 여겨 다른 사람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나의 일상에서 나의 느낌과 욕구를 연결하는 연습을 추천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